우리는 모두 한국에 속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한국에 숨기고 있던 실체를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현재 태국 노동자들의 불법 파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태국은 자국 언론까지 동원하며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심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내 한국에 관한 충격적인 영상 하나가 공개되었고 이 영상이 공개된 이후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태국인들을 경악해 만든 한국 영상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출신의 말리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방콕 인근의 글로벌 공장단지 한 노점에서 태국 전통 음식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 노점은 작지만 나름 부모님과 함께 일궈온 소중한 노점으로 저희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주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부모님은 원래 가난한 농부셨지만 이곳에 현대 등의 한국 기업들의 공장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부모님은 공장의 노동자들을 상대로 음식을 판매함으로써 꽤나 큰 매출을 거둘 수 있게 되었거든요. 태국인들 중 95% 이상이 해외여행 경험이 없는데 반해 저희 가족은 노점 덕분에 해외여행을 무려 3번씩이나 가봤을 정도로 노점은 정말 저희 가족의 인생을 바꿔주었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최근에 저희 가족은 정말 살면서 경험해보지 못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태국 내 한국 공장으로 파견온 한국인들의 만행 때문에 저희 가족은 현재 생업을 전부 접어야 할 위기에 처해버렸거든요. 일단 한국인들은 그들 입장에서는 그리 비싸지 않은 금액이라도 무조건 흥정부터 하고 보는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들은 3,000원짜리 팟타이를 고른 후 진짜 가격을 알고 있다는 번역 앱을 건네며 100원이라도 더 깎으려고 하는 추잡한 모습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종종 맛보기를 강요하며 모든 음식을 하나씩 무료로 먹고는 입을 싹 닫곤 했어요. 한국인들은 망고나 바나나 등 맛보기를 해야겠다며 과일 하나를 통으로 먹어버리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들은 꼭 과일이 충분히 달지 않다며 구매하지 않겠다는 억지를 부린 뒤 다른 노점에 가서 똑같은 행위를 반복했죠. 심지어 이들은 식사를 한 뒤에도 꼭 개가 먹은 것처럼 소스까지 싹 다 핥아 먹으며 그릇을 완전히 비웠음에도 음식이 신선하지 않으니 돈을 지불하지 못하겠다는 억지를 부려대기도 했어요. 정말로 한국인들은 너무나도 끈질긴 사람들이었고 이들을 응대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지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손님들이 점점 더 많이 찾아올수록 아이러니하게도 저희 노점은 더욱 큰 손해를 보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죠.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한국인들은 이곳 근처의 야생동물들을 잡아먹는다는 점이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태국은 들개들과 야생 원숭이들이 도처에 널려있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러한 길거리 어디에서나 볼 수 있던 들개들과 원숭이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이내 충격적인 뉴스까지 보도되기 시작했는데요. 그건 바로 한국인들이 떠돌이 들개들과 야생 원숭이를 잡아서 구워 먹고 있다는 뉴스였습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도대체 원숭이와 들개를 잡아먹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요? 그러나 태국 뉴스에서 보도한 자료를 보니 정말로 웬 한국인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불법으로 들개들과 원숭이들을 포획하고 있었고 야외에서 바비큐를 해먹는 장면도 전부 포착된 상태더라고요. 문제는 한국인들이 들개를 잡아먹는 곳은 이곳 한국 기업의 공장단지라는 정보가 태국 전역으로 급속도로 퍼지게 되었고 결국 이곳 노점의 고기들은 전부 개고기와 원숭이 고기로 만들어진다는 괴소문까지 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나마 찾아오던 태국인 노동자들도 저희 노점으로의 발걸음을 끊어버렸고 저희 가족은 한국인들의 만행 때문에 밥줄이 끊기는 상황에 처해버렸죠. 사실 몇몇 사람들은 한국인들은 절대로 그런 야만적인 행위를 할 사람들이 아닌데 어떻게 그들이 한국인이라고 확신하냐고 반문을 하기도 하는데 저 또한 처음에는 한국인들은 절대로 그런 짓을 할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매우 신사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식사가 만족스럽다며 친절한 서비스를 해줘서 고맙다며 팁을 주고 갔으면 주고 갔지 절대로 푼돈에 연연하며 추잡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이곳 지역 상권을 꽉 잡고 있는 중국인 상인회 회장은 계속해서 이러한 만행은 전부 한국인들 짓이라는 소문을 퍼뜨렸고 안 그래도 한국과 태국의 사이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기만 했기에 태국 언론은 지속적으로 한국인들은 들개와 야생 원숭이를 잡아먹는 야만적인 민족이라는 보도를 해댔죠. 결국 이러한 대대적인 보도를 계속해서 듣다 보니 저는 결국 이 모든 상황이 한국인들 때문에 일어났다고 믿을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할수록 뭔가 이상하긴 했어요. 분명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곳 공장단지의 한국인들은 상당히 많았던 게 사실이지만
최근 들어 이러한 한국인들은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이곳에 남은 한국인들은 거의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한국인들이 급격하게 사라진 이유는 간단합니다. 삼성과 현대 등의 한국 기업 공장에서 일하는 태국 노동자들이 대규모 불법 파업을 일삼았고, 결국 한국 기업들은 태국에서의 전격 철수를 선언하면서 상황은 극단적으로까지 치닫고 말았거든요. 사실 대부분의 태국인들은 한국 기업들이 얼마나 태국인 노동자들을 못살게 굴었으면 그렇게나 착한 태국인들이 파업까지 하며 반기를 드냐며 한국을 비난했지만, 공장단지 코앞에서 직접 이들의 삶을 지켜봤던 저로서는 이러한 파업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일단 태국인 파업 노동자들은 월급을 3배로 인상해 줄 것과 공장 노동자 자리를 자신의 자식들에게까지 물려줄 수 있게끔 할 것, 그리고 10년치 연봉의 퇴직금까지 요구하며 그야말로 모든 생산 공정을 멈추며 시위를 지속해 나갔는데요. 그런데 저는 공장 부지에서 한국 및 여러 국가들의 공장에서 일하는 다양한 노동자들을 만나봤지만 한국 기업들만큼 태국 노동자들에게 잘 대우해주는 곳도 없었기에 이러한 파업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을 듣고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일단 현대 등의 한국 기업들은 다른 국가 기업의 글로벌 공장 노동자들에 비해서도 최고 수준의 월급을 보장하고 있었고, 통근 버스 운영과 각종 상여금까지 다른 태국 노동자들은 절대로 받지 못하는 특혜까지 전부 보장받으며 최고 수준의 대우를 받고 있었거든요. 오죽했으면 이곳 지역 학생들의 꿈은 현대차 공장에 들어가는 것일 정도로 태국 내에서 한국 기업 공장이 주는 위상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죠. 그러나 이렇듯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대우를 받던 태국인 노동자들이 파업을 일삼다니 저는 대체 이들이 무엇을 믿고 저러나 싶어 이해가 안 갈 뿐이었습니다. 아무튼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태국 노동자들의 잦은 파견과 게으름, 그리고 태국은 더 이상 시장성과 효율이 안 나온다는 이유로 철수를 결정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태국 정부 측은 그저 한국 공장이 나가는 만큼 중국 공장을 더 받으면 된다는 황당한 논리를 내세우며 중국 기업들을 떼거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과 몇 개월 사이에 그렇게나 많던 한국인들은 전부 중국인들로 대체된 상황이었고, 중국인들이 떼거지로 들어오면서 각종 민폐행동과 들깨 사건들이 연이어 터진 걸 보면 이건 정황상 중국인들의 만행일 가능성이 높아 보였어요. 생각해보세요. 애초에 이곳 공장 부지에는 한국인이 존재하질 않는데 도대체 어떻게 한국인들이 이러한 만행을 저지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중국인 상인회 회장은 제게 충격적인 제안 하나를 건네오더라고요. 그건 바로 자신이 평생 벌어도 도저히 벌 수 없는 큰돈의 보수를 약속할 테니 한국으로 가서 한국의 후진적이고 야만적인 면모를 포착해 오라는 거였습니다. 그는 가난한 한국인들은 길거리에 들깨를 잡아먹고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 남의 애완견까지 몰래 훔쳐서 잡아먹는 뻔뻔한 민족이므로 이들의 후진적인 면모를 포착해오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거라고 했는데요. 사실 저는 그의 속셈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어요. 바로 제가 한국인들의 야만적인 모습을 포착해오면 그는 이러한 영상들을 한국 비난선전에 사용하려는 의도임이 분명해 보였죠. 사실 태국에서의 중국계 및 중국인 인구의 영향력은 매우 대단하고, 이러한 상권뿐만 아니라 정치계에서도 중국계 인물들이 권력을 독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저희 상권에서 민폐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전부 중국인들이고, 중국인들은 태국 내의 들깨와 야생 원숭이 등 야생 동물들을 잡아먹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을 때도 곧바로 중국계 언론과 중국 세력들에 의해 이러한 범인은 전부 한국인으로 탈바꿈되었죠. 아무튼 그는 저는 이곳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 가장 어리기도 하고 또 여자였기에 아무리 눈치 빠른 한국 놈들이라도 절대로 의심을 할 수 없을 것이 분명할 뿐더러 영어까지 구사할 수 있으니 제가 이러한 역할의 적임자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만약 주어진 임무를 잘 수행한다면 큰돈의 보수를 받는 것은 물론이고 망가져버린 이곳 상권에 대한 부정적인 관심도 돌릴 수 있어서 저희 가족의 노점상은 다시금 부응할 수 있을 거라는 달콤한 말까지 해오더라고요. 저는 모든 정황이 의심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어쩔 수 없는 태국인이었고, 그래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게 된 것이 사실인데요. 심지어 그는 거절하기엔 너무나도 큰 돈을 제안해오기도 했죠. 결국 저는 그렇게 반드시 한국의 후진적인 면모를 포착해서 한국의 코를 납작하게 만듦과 동시에 손님이 뚝 끊겨버려 매일같이 눈물을 짓는 부모님의 근심을 덜어드려야겠다고 다짐하며 한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정말 까무러칠 정도로 놀라고 말았습니다. 분명 태국 언론에서는 한국은 태국의 노동력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무능한 국가고 한국은 태국에서의 공장 철수로 인해 괴멸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을 뿐더러 중국인 상인회 회장 또한 한국은 것만 그럴듯하지 속은 완전히 가난하고 후진적인 국가라고 했는데요. 그러나 한국은 공항에서부터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일단 요즘 한국은 관광대국인 태국보다도 훨씬 더 매력적인 국가로 여겨지고 있는지 인천공항에는 태국 공항에서보다 많은 외국인들로 바글대고 있었는데요. 저는 이러한 한국이 잘 나가는 모습에 배가 아파지는 한편 이 많은 외국인들을 대체 언제 다 기다려야 하는 건가 싶어 정신이 아득해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태국 공항에서는 모든 입국 수속 과정을 일일이 수기로 처리하기 때문에 승객 한 명당 10여 분의 검사 과정을 거쳐야 하거든요. 그런데 한국 공항에서 입국 수속 줄을 서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고려해 볼 때 저는 적어도 반나절은 공항에 갇혀야 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 좌절감도 잠시 한국은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바로 인천공항은 태국과는 차원이 다른 속도로 입국 심사를 처리해 나갔거든요. 정말로 한국에서는 단 3초 만에 모든 입국 과정을 처리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한국은 이미 자체 기술력을 통해 자동화된 전자스캔 시스템을 개발한 상태였기에 빼곡히 늘어서 있던 줄은 눈 깜짝할 새에 전부 사라지는 기적을 보여줄 수 있었죠. 물론 한국의 이러한 입국 수속은 그저 허투루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AI와 머신러닝 기술을 사용하여 자동화된 통합 위험 평가를 실시하고 있었고 여행자의 프로필을 실시간으로 평가하여 해당 외국인의 한국 입국을 허가했을 때 아무런 위험이 없는지를 정확하게 분석해주고 있었거든요. 결국 태국 내에서의 범죄 이력이나 국제범죄 이력이 전무했던 저는 자동으로 위험 대상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을 수 있었고 그렇게 3초 만에 수속 과정을 전부 마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은 이러한 최첨단 기술을 통한 입국 수속 시스템을 개발한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입국 수속 시간을 보장하고 있었고 또 과학적인 방법으로 관광객을 가려받은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낮은 외국인 관광객 범죄율을 기록하는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조금 더 깊숙하게 들어가 보면 이건 외국인 관광객 범죄율 기준이고 불법 체류나 밀입국 외국인을 전부 포함하는 외국인 범죄율을 살펴보면 태국인과 중국인은 한국 내에서 갖가지 범죄를 일으키고 있기에 한국 내의 외국인 범죄율은 낮은 편이 아니었는데요. 그러나 저는 이건 한국이 태국을 압박하기 위해 거짓 통계를 낸 거라고 생각할 뿐이었고 그렇게 공항을 빠져나가기 위해 이동했어요. 하지만 인천공항은 빠져나가는 것도 일이었습니다. 태국 공항은 규모가 매우 작기 때문에 금세 빠져나갈 수 있지만 인천공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공항답게 도대체가 어디로 가야 할지 감이 안 잡혔거든요. 그때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할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한국 공항에는 도움이 필요한 이용객들을 도와주는 AI 비서 로봇이 돌아다니고 있었고 로봇은 한자리에서 오랫동안 머물며 고민을 하던 저를 자동으로 인식한 뒤 도움이 필요하냐고 물어왔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한국의 AI 비서 로봇은 다국어 서비스를 지원했기에 저는 태국어를 통해 공항에서 빠져나가는 법을 안내받을 수 있었고 비서 로봇은 QR코드를 통해 경로가 표시된 지도를 전송해주기까지 하더라고요. 또한 로봇은 제가 헷갈리는 지점까지 동행해주는 서비스까지 제공했기에 저는 이게 대체 현실이 맞나 싶은 생각까지 들며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국 공항에서는 왼 조끼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 공항 직원인 척하며 짐을 들어주고 길 안내를 해주는 척하며 그 대가로 돈을 요구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심지어 이들은 짐을 강제로 빼앗아가며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도 억지로 짐을 들어주고 돈을 요구하기에 태국 공항에서 이러한 일로 불만을 느끼는 외국인들은 상당히 많죠. 그러나 한국은 애초에 그러한 불상사를 기술력 하나로 완전히 초월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물론 인정하기는 싫지만 인천공항 내부의 환경은 정말 최고였다는 것도 놀라웠어요. 태국 공항에는 워낙 많은 노숙자들이 노숙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이용객들의 편의 또한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기에 정체불명의 부패하는 냄새와 불쾌감을 유발하는 온도와 습도가 유지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나 인천공항 내부는 최적의 온도 및 습도를 유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공기의 질 또한 상당히 좋았는데요. 알고 보니 인천공항에는 수백 대의 온도 유지 장치와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AI 중앙 제어 장치는 사람이 느끼기에 가장 쾌적한 실내 상태를 자동으로 유지함으로써 이용객들의 편의를 극대화해주고 있던 거였습니다. 저는 첫인상부터 완벽했던 한국에 감탄하는 한편
태국 공항과는 너무나도 수준 차이가 나는 인천공항의 모습에 완전히 기가 눌리고 말았습니다. 분명 한국은 과대평가된 야만적인 국가이므로 한국의 후진적인 모습을 포착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을 거라고 했지만 저는 인천공항에서 후진적인 모습을 포착하기는커녕 이게 정녕 21세기의 공항이 맞나 싶을 정도로 경이로움만을 느껴야 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제가 이번 임무에 성공하게 된다면 평생 벌어도 구경도 못할 큰돈을 얻게 되면 물론이고 태국의 자존심까지 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한국의 전통시장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통시장으로 향한 이유는 간단했어요. 전통시장은 그 특성상 지저분하고 열악한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곳이거든요. 태국만 해도 전통시장과 노점은 지저분하다며 절대로 방문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있을 만큼 전통시장의 위생적 한계는 꽤 명확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저는 한국의 전통시장에 들어가자마자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과장을 조금 보탠다면 한국의 전통시장은 태국의 대형 백화점보다도 훨씬 깔끔했고 또 엄청난 인프라를 자랑하고 있었거든요. 일단 전통시장은 그 특성상 미로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한국과 태국의 차이점이라면 한국에서는 이러한 복잡한 구조를 가진 시장에서도 절대로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전통시장 특유의 정겨운 분위기와 저렴한 가격이라는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중간중간 디지털 키오스크를 설치해 둠으로써 스마트 내비게이션 기능을 지원해주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디지털 키오스크는 현재 위치를 기반으로 한 실시간 지도, 길 안내 및 공급업체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만약 고기를 구매하고 싶은 방문객이라면 키오스크에 고기를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고기를 판매하는 점포로의 경로를 표시해주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기능은 다개국어 번역을 통해 외국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있었기에 저는 이곳 전통시장을 더욱 현장감 있게 돌아다닐 수 있었죠. 하지만 가장 놀라웠던 점은 따로 있었어요. 이 키오스크는 방문객이 화장실이나 ATM과 같은 특정 가판대나 시설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까지 했기 때문인데요. 물론 이 디지털 키오스크가 모든 길 이동을 도와준 건 충분히 놀라웠지만 저는 이런 전통시장에서조차 화장실이나 ATM 같은 편의 시설들을 찾아볼 수 있는 한국의 인프라에 정말 까무러칠 정도로 놀라고 말았습니다. 태국의 전통시장에는 화장실은커녕 제대로 된 배수 시스템조차 갖추지 못한 게 현실인데요. 그래서 전통시장 한 구석에는 노상방뇨를 하는 사람들로 가득하고 시장 주변은 하수도가 역류해서 나는 시궁창 냄새와 폐수들로 가득해서 위생적으로도 매우 좋지 않죠. 하지만 한국은 전통시장 내부에 여러 깔끔한 화장실이 존재했고 또 한국은 치안까지 완벽하게 보장된 국가인지 시장 한복판에 ATM이 존재했음에도 어떠한 범죄 없이 잘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도대체 한국의 수준은 어느 경지에 이르렀으면 이러한 태국에서는 절대로 기대할 수 없는 모습들이 당연하다는 듯 구현되어 있을 수가 있는 건지 저는 그저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놀라움도 잠시 저는 이내 도저히 믿지 못할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한국 전통시장에서 한국의 지저분하거나 열악한 모습을 샅샅이 뒤지던 제게 분식을 판매하시던 한국인 아주머니께서 제게 떡볶이 하나와 김밥 하나를 건넸기 때문인데요. 저는 아주머니가 대체 왜 이러시나 싶어서 그저 아주머니를 뚫어져라 쳐다보기만 했지만 아주머니는 이내 괜찮으니 맛보라는 손짓을 하시며 제게 강제로 김밥과 떡볶이를 먹이시더라고요. 저는 한국인들이 이런 방식으로 강매를 하는 건가 싶어 황당함마저 느끼고 말았고 오히려 잘됐다 싶어 카메라를 들려고 했지만 한국인 아주머니는 제게 돈을 달라거나 음식을 강매하는 법 없이 그대로 다른 외국인처럼 보이는 사람에게도 음식을 맛보라며 나눠주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러한 한국인들의 모습에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하면 무슨 남는 게 있단 말인가요? 실제로 웬 중년의 한국인들이 단체로 전통시장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들은 이내 마치 당연한 권리라도 행사하는 것처럼 이러한 맛보기 음식들을 전부 다 휩쓸기 시작했는데요. 이들은 맛보기 음식이 아닌 음식조차 전부 집어대며 강제로 입에 넣어댔고 저는 마치 메뚜기 떼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면 우선 입에 먼저 넣고 보는 한국인들의 수준 낮은 모습에 불쾌감마저 들었습니다. 이건 저희 노점상에서 맛보기 음식을 강요하며 공짜 음식만 먹고 사라지는 한국인들의 모습과 똑같았고 저는 역시나 이게 바로 한국인들의 본 모습이구나 싶어 카메라를 들었죠. 심지어 이들 중 몇몇은 시장 으슥한 곳으로 가서 그대로 바지를 벗고 볼일을 보기까지 했기에 저는 이들의 뻔뻔한 행보에 학을 뗄 따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들의 행동에 잔뜩 인상을 찌푸리며 카메라를 듦과 동시에 저는 우연치 않게 절대로 봐선 안 될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는데요. 그건 바로 한국인 단체 손님들인 줄 알았던 이들은 배낭에 중국 국기 키링을 매달고 있었고 또 차이나가 적혀있는 티셔츠를 입은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들은 전부 중국인들이었던 것이죠. 중국인들은 태국에서 하던 민폐 행동을 그대로 한국에서도 저지르고 있었고 저는 이러한 뜻밖의 현실의 뒤통수가 얼얼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의문점도 들었죠. 도대체 한국인들은 중국인들이 민폐를 부리고 있음에도 어째서 맛보기 음식들을 계속해서 제공한다는 말인가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서 이번에는 제게 전통 과자를 건네는 중년의 남성에게 이러면 중국인들이 무료 음식들을 전부 다 훔쳐먹게 될 뿐이라며 왜 손해를 보고도 이런 맛보기 음식을 계속해서 제공하는 거냐고 물어보게 되었는데요. 그러자 중년의 남성은 꽤 또박또박한 영어를 구사하며 놀라운 답변을 건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중국인들은 이곳 시장에서 음식들을 몰래 훔쳐먹거나 말도 안 되는 흥정을 하며 장사를 방해하곤 합니다. 또한 이들에겐 그저 바지를 내리는 곳이 화장실인지 중국인들이 어찌나 시장에서 노상방뇨를 해대던지 시장 곳곳에는 중국인들이 발생시킨 지린내 때문에 장사에 지장까지 갈 정도라니까요.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전통시장은 원래 음식을 서로 나누는 정겨운 곳이었습니다. 저 또한 어른들에게 맛보기 음식들을 받으며 컸는데 아무리 중국인들이 행패를 부린다고 해도 그러한 전통을 끊어서야 되나요? 그리고 저는 이곳에 놀러와준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라도 아무리 중국인들이 민폐짓을 한다고 해도 굴하지 않고 맛보기 문화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한국인들의 놀라운 모습에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사실 저는 태국 커뮤니티에서 한국인들은 동남아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본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기에 한국에서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그러나 한국인들은 제게 늘 친절한 대우만을 해줬으며 딱 봐도 태국인인 저를 업신여기거나 무시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웠어요. 이건 현재 태국에서 돌고 있는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들은 전부 가짜라는 말과 다름이 없었거든요. 실제로 현재 태국은 한국과의 관계 악화와 파업에 대해 모든 언론이 집중 조명을 하고 있음에도 한국에 있어서 태국은 그저 일말의 존재감도 없는 국가인지 태국인들이 파업을 하건 말건 한국의 경제는 너무나도 잘 돌아가고 있었고 수준 높은 인프라 또한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었는데요. 저는 이런 게 바로 국력 차이구나 싶어 도대체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후진적인 면모를 포착해야 하는지 암담한만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른 일이었으므로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어떻게든 한국의 꼬투리를 잡기로 다짐했어요. 그런데 제가 길찾기 키오스크에 개고기를 검색하니 개고기를 판매하는 점포는 이곳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정말 이상했습니다. 분명 한국인들은 태국의 들깨들을 훔쳐먹고 있고 한국인들은 남의 애완견조차 전부 훔쳐서 팔거나 식용으로 사용하는 민족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개고기를 시장에서 판매하지 않으면 도대체 어디서 판매한다는 말인가요? 하지만 저는 이윽고 충격적인 진실을 듣고 그 즉시 벙찔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제게 한국의 전통 음료인 식혜를 건네는 아주머니께 이곳에서 개고기를 구할 수 있냐는 번역 앱을 건네자 이 한국인 아주머니는 놀랄만한 답변을 건네오기 시작했거든요. 한국에서 개고기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에요. 그건 차이나타운에 가는 것뿐이죠. 한국인들은 개고기를 먹지 않거든요. 물론 한국이 가난했을 때는 개고기를 먹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충분히 먹고 살 정도로 부유해진 지금 이제 한국인들은 개고기를 먹지 않죠. 그러나 차이나타운 및 중국인 밀집 구역에 사는 중국인들은 유기견을 주워서 식용으로 사용한다거나 고기로 만들어 판매한다거나 하며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차이나타운에 간다면 개고기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녀의 답변을 듣고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건 태국 내에서 들깨들과 야생 원숭이들을 잡아서 먹고 있던 사람들은 한국인들이 아닌 전부 중국인들이라는 소리였거든요. 역시나 중국인들이 장악한 태국은 중국인에 대한 화살을 한국에 돌리기 위해 조작을 일삼았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쯤 되자 한국의 열악한 모습을 찾으려는 제 행동은 이제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한국도 잘 찾아보면 열악한 모습 한두 개쯤은 찾을 수 있겠죠. 세상에 어떻게 완벽한 국가가 있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한국의 열악한 면모조차 태국보다는 훨씬 더 진보되고 기술적인 모습일 것이 분명하고 한국은 시민의식 수준이나 교양 수준, 그리고 인프라 및 기술 수준에서
전부 태국을 아득히 능가한 상태였으므로 감히 태국인인 제가 한국의 후진적인 모습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의 행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게 친절한 대우를 해주었던 이곳 한국인 시장 상인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마음으로 현재 태국에서 그렇게나 유행한다던 김을 좀 구매해보기로 했는데요. 태국은 한국에 그렇게나 열등감과 반감을 가지더니 웬 뜬금없이 한국 음식 유행이냐고 묻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이 질문에 대해 태국은 원래 그런 국가기 때문이라는 대답밖에 못할 것 같네요. 아무튼 그렇게 저는 김을 판매하는 점포로 이동했고 김 한 상자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인 아저씨는 번역 앱을 통해 놀라운 말을 건네오는 거 아니겠어요? 짐이 많아 보이네요. 이거 전부 들고 갈 수 있겠어요? 당신이 원한다면 당신이 묵고 있는 숙소로 배송을 보내드릴게요. 저는 처음에 그가 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택배 배송에는 아무리 빨라도 1개월 이상 걸리는 게 당연한 건데 아무리 한국이 좋은 나라라고 해도 한 달 이상 여행을 오는 방문객들이 많으면 얼마나 많겠어요? 하지만 역시나 한국은 차원이 다른 국가였습니다. 택배 배송에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건 태국에서나 통용되는 소리였고 한국은 세계 최고의 배송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나라기에 단 하루 이틀 만에도 물건을 받아볼 수 있는 나라였거든요. 그렇게 저는 정말로 다음 날에 숙소에서 김 박스를 받아볼 수 있었고 저는 현재 모든 오해가 풀린 상황에 이런 선진적인 나라를 억지로 까내리는 것도 도무지 양심에 걸려서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이미 인류의 선진국인 한국에서 제가 억지로 한국의 열악한 모습을 찾아내는 것도 불가능했겠지만 말입니다. 저는 중국계 태국 언론에 속아 한국은 자신들 스스로 발전할 능력이 없는 국가고 태국에 공장을 세워서 태국인들에게 일을 맡기지 않으면 절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국가라고 생각하게 되었지만 한국을 직접 경험해보니 한국이라는 국가 자체가 태국보다 아득히 상위호환격인 나라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한국은 이미 태국보다 수십 년 전에 해냈지만 더 부가가치가 높은 일을 하기 위해 태국에 일감을 맡긴 것일 뿐 갑의 위치는 언제나 한국이었던 거고 태국은 그저 을의 입장이었음에도 주제도 모르고 한국에 덤빈 거였죠. 물론 저는 한국의 열악한 모습을 찾는 임무를 완벽하게 실패했고 저희 가족의 노점은 이미 되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셈이었지만 그래도 저는 제가 한국에서 촬영한 선진적인 모습들을 전 세계에 공개해야겠다는 의무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촬영한 한국의 선진적인 모습들을 태국 커뮤니티 및 전 세계 커뮤니티에 공개해버렸죠. 만약 태국인들이 만악의 근원은 중국이었으며 한국은 태국이 넘볼 수조차 없는 선진국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태국은 항상 중국의 속국쯤으로 남아 더 이상의 발전을 꿈꿀 수가 없을 거라고 확신하거든요.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